2층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환경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오늘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공기살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공기살인? 지금 영화관에서 한참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도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실화? 네,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실화는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이 봄이 되면 나타났다가 겨울이 되면 사라지는 이 죽음의 병이 어디서 생겨난 건지, 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이 의문의 죽음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오늘 이야기 준비했고요. 공기살인이라는 영화가 지금 개봉을 해서 상영을 하고 있으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습기 살균제가 사실은 바로 알려진 게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 첫 출시된 것이 바로 1994년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렇죠. 이게 또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1년인데요. 예. 이 올해로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 바로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예. 이 1994년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제품들만 무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품 사용자만 해도 894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 건강 피해자는 9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무려 18년 동안 판매를 했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품 사용자가 많았던 것으로 거죠. 보여지고요. 이 공기살인이라는 이 영화 속에서도 의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봄에 나타났다가 여름이 되면 사라지는 질병이 있다. 근데 도대체 그 질병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판매가 시작되고 가장 처음으로 이상한 점을 느낀 것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인데 그쵸. 원인 불명의 네.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2006년 병원에서 어린이들이 원인 미상으로 간질성 폐렴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에 2011년에 같은 증세로 임산부들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진짜 봄이 되면 나타나고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고 여름 되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가습기를 쓰는 그 때가 겨울이죠. 건조한. 그쵸, 건조한 겨울이고 봄인데 이때 한참 쓰시다가 봄에 돼서야 이르러서 이제 그때 돼서 질병이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이 병원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병원의 의사들이랑 산모 가족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 요인으로 추정이 된다는 발표를 했고 이게 기억이 나요. 이 순간. 그러시군요. 예. 네. 아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네. 예. 이렇게 2011년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이 수면 위로 드러난 내용들이 계속 조사를 함과 이름에 있어서 2016년에 검찰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죠. 네. 얼마나 정말 많은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을 생각해서 부모들이 쓰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위생이 항상 가습기는 쓰면서도 그게 좀 걱정스럽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18년 동안 판매됐던 제품들이고 제품 사용자만 89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습기 살균제가 팔렸고 그걸 사용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내가 그때 그걸 썼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나왔죠. 기업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등 이제 100여 개의 기업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있었군요. 관여를 했는데요. 이게 이 기업들이 사용한 살균 원료가 PHMG, CMIT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크게 이 살균 원료를 만든 기업과 그리고 이 살균 원료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기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합치면 한 100여 개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한번 살펴볼게요. 2022년 2월 말까지 확인된 그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한 피해 인정자가 4천여 명에 이르는데요. 너무 가장 적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일단 그 가습기 그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과 이 제품과 제조회사를 좀 순서대로 살펴보면 1위가 바로 영국의 다국적 기업인 옥시 레킷뱅키저 상품입니다.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이라는 이제 제품명으로 판매가 됐는데 이 피해 인정자 4,000명 중에 전체의 83%가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에 들어간 살균 원료는 SK 케미칼이 만들어서 공급을 했거든요. PHMG라는 원료인데 이 옥시 레킷뱅키저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전체 판매량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415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94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지금 계산된 거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원료들이 저희한테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이 민간인들 입장에서 이걸 이해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써 있어도 모르죠. 이게 뭐가 무슨 뭔지를 모르죠. 모르고. 뭡니까 정말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기업에서 만든 그런 것들은 그럼 얼마나 판매가 된 건가요? 사실 가장 많이 판매된 게 옥시 레킷뱅키저의 상품이긴 했는데 사실 2위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SK 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제품 이름을 붙여서 판매한 애경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전체 피해 인정자 중에 27% 1,154명의 피해 인정자가 사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 판매량은 164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64만 개.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그 SK 케미칼이 만든 제품 이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외에도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라는 제품도 만들어서 8만여 개 정도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비슷한 제품인가 보죠? 그렇죠. 좀 비슷한 제품인데 이름을 좀 다르게 한 원료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또 3위는 롯데 쇼핑이 만들어 판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351명의 피해 인정자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체 판매량의 한 10만 개 정도 이를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이외에 뭐 애경이 만들고 뭐 PB 상품으로 판매를 했던 이마트 인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삼성 데스코 그룹에서 만든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뭐 세퓨라는 기업이 만든 세퓨 가습기 살균제, 뭐 홈케어가 만든 베지터블 홈 가습기 클린업, 다이소도 만들었습니다. 다이소에서 PB 상품으로 판매한 산도깨비 가습기 퍼니셔 등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확인된 것만 48개에 이르는 종류인데요. 이 중에 판매량이 확인된 것만 24개입니다. 반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반 정도 되는데 이 반 정도 되는 판매량이 998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개, 거의 1,000만 개 그렇죠. 넘는 1,000만 거예요. 개예요. 근데 이게 확인된 것만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그거 훨씬 넘는 거죠. 네, 훨씬 넘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지금 이게 살균이라는 그런 심한 이름보다는 뭐 메이트, 그렇죠. 맑은 파른 하늘, 맑은 이런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왠지 써도 아까 무슨 뭐 베지터블 홈 네. 이런 이거 가까이에서 왠지 그냥 천연 그쵸. 원료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되게 안심하고 쓰셨을 거예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더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업이 책임을 지고 지금 피해 보상 대책을 서로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게 작년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년을 맞이해서 가동이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네. 올해 3월에 9개 주요 가해 기업과 7천여 명의 신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괄 타결 조정안을 내놓았거든요. 예. 부족한 조정안입니다. 사실 피해자들이 이거를 이제
만족스럽지 받아들이긴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라도 인정을 받은 조정안이었는데요. 이게 11년 만에 나온 결정이기도 하고 근데 이 결정을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아서 이 조정안마저도 무산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옥시와 애경이 계속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또 들끓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랑 국민들이 옥시 불매 그리고 애경 불매 운동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1,000만 개가 넘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 중에 1위가 옥시이고 2위가 애경이거든요. 네, 책임을 져야 할 이 기업이 이렇게 문제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또 마음 아픈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 옥시싹싹 이 뉴 가습기 살균제, 뉴 가습기 당번 이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분이 투병 12년 끝에 결국 숨을 거두셨거든요. 보도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2번이나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이 살균제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습기 살균제 찬사로 인해 가지고 다친 몸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평생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이 고통 속에 살고 계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이 가해기업들의 무책임함에 함께 지적해 주시고 또 책임을 묻는 행동에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 저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과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